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포커스의 유수경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 세계 몇 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20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와 후보자가 좀 더 노력해서 완성된 민주주의 국가의 면모를 보여줘야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한 주간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다양한 행사와 이슈를 소개하는 주간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파워유저 초청 행사 6.4 지방선거 선보러 오세요와 6.4 지방선거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소식을 박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파워블로거를 초청해 6.4 지방선거 선보러 오세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과의 진정한 소통 공감을 통해 선거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선거제도 변화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그 파워 블로거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 파워 블로거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한 그 선거 정보를 자세히 설명을 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투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좀 더 편리하게 투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20명의 블로거들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블로거를 운영하는 파워 블로거들로 이번 행사에서 보고 느꼈던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많은 인터넷 유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워 블로거들은 교육감 투표용지 작성 방법 변경, 신형 기표대 도입, 개표사무원 국민공모제 실시와 같이 6.4 지방선거에서 달라진 주요 선거제도와 투개표 절차 등을 안내받았으며 실제로 선거날 진행되는 그대로 사전투표와 개표 진행 절차를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공감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개그맨 김미화 씨의 사회로 그동안 선거와 관련한 여러 의문점을 격이 없이 자유롭게 푸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 과정부터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지켜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이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랄지 또 이제 선거에 많이 참여하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랄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우리 파워블로거 여러분들 오셨는데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들 이런 거 역시도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거리를 좀 좁혀가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런 걸 제가 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여러 선관위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지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복잡한 과정을 다 거치는 검열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래도 우리나라 선거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끝나고 혹시나 또 누군가가 의문을 하면 제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내가 꼭 참여해야 하는 행복한 의무와 권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NECTV 박하나입니다.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유관기관 업무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5개 중앙부처 관계자가 모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협력할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선거관리 인력 및 장소 등 지원 업무, 군인의 투표 참여율 향상과 선거 정보 제공 방안을 비롯해 투 개표소 및 투표 용지 등의 보관, 수회송 경비 대책, 그리고 선거 우편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위한 협조 방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인력, 장비, 시설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국 단위로는 최초로 실시하는 사전투표로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역대 어느 선거보다 선거 관리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 현안에 대해서 선거 관련 기관이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공동 대처하는 그 노력 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선거관리 외에도 선거 참여 홍보, 위법행위 단속 조사에서도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실무적인 유관기관 업무 협의회는 향후 각 시도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 등에 관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지시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주요 기관이 협력해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선거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선거정보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6.4 지방선거를 축제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서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벤트 현장과 또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변한나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6.4 지방선거가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죠. 네, 각 지역별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권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있나요? 네, 춤과 함께 하나가 되는 아주 즐거운 현장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경기가 있었던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선거는 실종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책선거를 되찾아 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6.4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플래시몹을 펼치기 위해서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한 춤 동작과 함께 즐거운 선거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은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이 개최됐는데요. 많은 공정선거 지원단원이 모인 이곳에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자는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어느새 춤으로 하나가 된 무대와 객석, 6.4 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되길 기원하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플래시몹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단체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화면을 보니까 간단한 동작이라서 춤을 잘 못 추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플래시몹은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발달하면서 생긴 하나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곧 함께 춤을 추면서 동참을 유도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만드는 이벤트였습니다.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플래시몹이 열릴 예정인데요. 4월부터 5월까지는 봄철나들이 떠나기 좋은 곳이나 마라톤 대회 같은 각종 행사장에서 이 공명선거 플래시몹이나 선거 박람회 같은 재미있는 참여 행사가 많이 있을 테니까요.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간을 맞춰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색다른 행사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길거리의 칙칙한 담장을 예쁘게 변신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미결수들을 수용하고 있는 수원구치소. 사람들이 길을 오가고 있지만 눈길을 주지 않는 평범한 담장인데요. 이곳에 붓과 페인트통을 든 미술대학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수원구치소 담장을 아름답게 변신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학생들은 6.4 지방선거를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로 만들자는 내용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인근의 대학생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보고 투표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평소 수원구치소 담장 앞은 차량 통행이 많아 오고 가는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전하기엔 제격이라고 합니다. 이 구치소 담벼락에 방치되어 있던 담장을 이용해서 깨끗한 공명선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선거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담장에 밑그림이 그려지고 여러 가지 색들이 입혀지자
지나가는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지켜봤는데요. 지금 뭐 보니까 괜찮고요. 지금 애들이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막막했는데 이거 보니까 괜찮고 투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벽화거리에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끄는 포토존도 만들어진다고 하니 수원시 선거문화거리에 가셔서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공명선거의 의미를 전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참 훈훈하게 느껴지네요. 이 그림을 통해서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좀 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정보일 것 같은데요. 바로 선거와 관련된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공짜 식사 대접을 받는 유권자들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 후보 예정자를 지원하는 사조직 회장이 사준 식사를 먹은 선거구민 74명이 무려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밥 한 끼를 먹고 음식값의 수십 배의 과태료를 낸 건데 과태료, 과연 어떤 제도인가요? 네, 과태료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를 어기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크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 각종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그리고 기부행위의 당사자가 된 경우 등으로 이 과태료 부과 규정이 나눠지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기부행위와 관련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는 50배 과태료 부과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 금품을 주는 사람만 처벌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된 음식물이나 물품 값의 50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후 과태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으로 부과 기준이 조정된 겁니다. 네, 선거와 관련 없는 식사나 모임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이 후보자나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10,000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았다면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네요. 음식을 먹었던 사람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먹은 음식 말고도 선물 세트 같은 물품을 받아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이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중 마침 공짜 저녁이라는 말에 동료들과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갑자기 등장한 예비 후보자 C씨는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물 세트를 전했는데요. 산악회 회원들은 분위기상 거절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얼떨결에 선물을 받았네요. 올 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후보 예정자의 친척이 선거 구민에게 선물 세트를 보냈다고요? 이후 어떻게 됐나요? 네, 설을 맞아서 군수선거 이 후보 예정자의 친척이 이 18,000원짜리 선물 세트를 총 360명에게 택배로 보낸 건데요. 이 중 본인이 선거 관련성을 인정을 해서 선관위에게 미리 알리거나 택배를 받지 않은 45명을 뺀 총 315명에게 각 1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네, 선물 가격의 무려 10배입니다. 네, 이런 부과 금액,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위반 행위에 따라 좀 결정이 되나요? 네, 위법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금전 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것과 같이 기부 행위에 의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요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금전 물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의 30배, 또 경조사의 축 부의금을 제공받거나 우편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후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 모르고 받았다, 억울하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줬는지도 몰랐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과태료를 감면받거나 깎아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먼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받은 사실을 선관위가 알기 전에 미리 알리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 금품을 받았다고 알리거나 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부과 기준액의 절반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서를 받은 후에 3일 내에 납부를 하면 부과 금액의 20%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과태료를 면제나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반대로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범죄 행위를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포상금 관련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청장 예비후보자 B씨와 인터뷰를 하게 된 김 기자. 취재가 끝난 후 신문사로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던 중 인터뷰를 했던 예비후보자가 몰래 넣어둔 10만 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 기자의 신고로 예비후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기자에게도 돈을 건넨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B씨를 고발 조치했는데요. 봉투를 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한 김 기자는 B씨가 고발되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포상금 500만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또는 정치자금 범죄에 대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 위법 행위를 알기 전에 신고를 하거나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를 제공해서 조사에 들어가 그 내용을 사실로 확인이 되면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한 가지 알았는데요. 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신고하면 최소 1억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요. 정말 큰 금액인데 하지만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죠. 네, 물론입니다. 최초에 신고를 하더라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난 후라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선거 범죄자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지 않고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포상금을 반환해야 하고요. 네, 포상금을 그렇지만 많이 준다고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가 돼야겠죠. 네,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변 안전 조치를 해주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이 주변에서 선거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미루지 마시고 즉시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반 사적인 모임의 회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는 포상금 106만 원. 찬조금과 축의금을 제공한 사례에는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또 다른 사례에서는 포상금 360만 원을, 언론기자에게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금전을 제공한 사례에서는 포상금 4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표를 금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유권자와 후보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 선거를 4대 중대 선거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금품을 주는 후보자와 받는 유권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께서는 6.4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변한나 리포터 고맙습니다. 다음은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투표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동 불편자용 기표대를 한 단계 더 보완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유권자 모두가 편하고 즐겁게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한 단계 더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